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전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가 또 한 번 수출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5개 핵심 동맹 5IG의 일원인 호주 육군에게 수출되었는데요. 이번 K9 썬더 자주포의 수출은 지난 13일 우리 한국과 호주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양국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던 중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등을 패키지로 공급하며 계약 금액은 K9 자주포 판매 금액인 7,941억 원에 제품 지원 금액 1,379억 원을 합해 총 9,320억 원 규모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모든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 체계를 호주에 수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호주는 K9 썬더 자주포를 운용하는 세계에서 8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9월 랜드 8116 자주포 도입 사업을 통해 다른 후보들 따윈 볼 것도 없다는 듯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앞으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자주포 생산 시설을 건립해 현지에서 자주포 생산 및 납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 디펜스는 이로써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두 방산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인데요. 리차드 조 하나 디펜스 호주 법인장은 오랜 노력 끝에 호주군에 드디어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어 영광이며 앞으로 호주 육군의 전투력과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호주 현지 협력사들과 함께 적기 납품 등 약속된 사항들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9의 호주 수출은 앞으로 더욱 거대하게 뻗어나갈 한국 무기 수출의 시작일 뿐인데요. 이번 호주의 K9 수출은 최종적으로 미 육군을 상대로 하는 54조 원 수출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수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올해에만 세 번째로 수출되었으며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K9 자주포의 자랑스러운 수출 기록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력해져 한때 전설로 불렸다가 군축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비운의 최강 자주포 XM2001 크루세이더와 다름없는 성능을 보이게 될 K9A2의 성능 개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K9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최강 자주포 독일의 PZH-2000 견인포를 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재 자주포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주포는 공격보다는 방어 무기로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전차보다는 주변국을 덜 자극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방어를 위해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뛰어난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는 날개 돋친 듯 수출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K9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 영국의 AS-90 중에서 52구경장 모델, 러시아의 2S-35, 칼리차 SV-5와 함께 세계 4대 최강 자주포로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중 영국의 AS-90, 52구경장 모델은 예산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러시아의 2S-35, 칼리차 SV-5 자주포의 카탈로그상 스펙은 K9은 물론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 PZH-2000보다도 우수한데요. 하지만 이는 K9에 비해 20년은 뒤에 나오는 만큼 성능 향상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고 이게 나올 때쯤이면 K9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금보다 더욱 우월한 성능을 가질 예정이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는 PZH-2000에 비해 발사 속도나 방열 속도, 탄약 적재량, 방어력, 사거리 등 여러 면에서 열세기는 하지만 가격에서 크게 우세하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에 PZH-2000이 최강의 자주포로서 남아있을 날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세계 최강급의 K9 자주포를 수출 시장에서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많지 않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한국 무기계의 BTS라 불리는 K9의 수출 시장 점령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가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독일의 PZH-2000이 수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원래 재정난으로 자주포 도입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그 대신 저렴한 견인포를 도입하려 했었는데요. 그러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력한 자주포가 필요해졌고 그에 따라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값비싼 PZH-2000 자주포 대신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PZH-2000 자주포의 현대 가격은 K9 자주포 2대 가격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4대를 합친 가격과 같을 정도로 비쌉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호주에게 이런 비싼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은 미친 짓이죠. 게다가 성능으로서는 절대 밀리지 않던 PZH-2000이 이제는 성능에서조차 K9에게 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 또한 결국 가성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이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생산 단가는 물론 유지비까지 높아지며 이는 향후 개량, 발전에 투자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해
결국 그 무기 체계를 도태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PZH-2000입니다. 이런 PZH-2000은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노르웨이에서 K9 자주포와 경쟁했는데요. PZH-2000은 여전히 오리지널 K9 자주포에 비교할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위하는 성능을 가졌지만, 막상 이 노르웨이에서 극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곤경에 처했습니다. 반면 극심한 추위를 자랑하는 철원에서 10년이 훨씬 넘게 운용되고 있는 K9 자주포만 작동에 성공했고, 그 결과 PZH-2000은 K9 자주포와의 수주 경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한국의 K9 호주 수출이 미국으로의 54조 원 방산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이번에 호주에서 K9 자주포가 수출 쾌거를 이룬 것은 앞으로 이어질 한국 방산 무기 수출에 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호주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이 결국에는 현재 호주의 육군용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인 랜드 400 페이즈 3에 참가한 하나 디펜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 AS-21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사의 KF-41 링스 장갑차와 경쟁하고 있는데, 최종 선정된 기업 쪽이 약 400대에 달하는 자사의 보병 전투차를 납품하여 총 10조 원의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 AS-21 레드백은 KF-41 링스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성능 테스트를 받고 마지막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AS-21은 특히 호주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선정된 K9 자주포와 파워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AS-21 레드백이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에 선정되어 호주 현지 진롱의 생산 기지가 들어설 경우 K9 자주포와 생산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점이 최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S-21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차로 선정될 경우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쾌거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총 사업비 규모가 무려 5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프로젝트인 미국 육군의 선택적 유인 차량 OMFV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7월 25일 하나 디펜스는 미 육군이 OMFV 개발 사업 2단계 개념 설계 참여할 5개 경쟁 후보를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미국의 군용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하나 디펜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OMFV 사업은 미 육군 장갑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과제인데요. 여기에 참가한 하나 디펜스의 차량은 AS-21 레드백 장갑차에 적용된 차체를 이용해 시제 차량을 제작하기 때문에 호주의 랜드 400 페이즈 3에서 최종 수출에 성공해 호주 육군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주 OMFV 사업에서도 하나 디펜스와 오시코시 컨소시엄의 장갑차가 대규모로 미국 육군에 수출되어 한국 방산 수출 역사에 다시 나오기 힘들 한 획을 긋게 될 겁니다. 한편 K9 장갑차는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거쳐 영국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런던 엑셀에서 열린 DSEI에서 하나 디펜스는 현대식 K9 썬더 자주포를 비롯한 첨단 포병 및 무인 지상 시스템을 선보일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국 육군의 MFP 프로그램을 위해 아직까지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가장 최신형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 모양을 선보이며 이를 향해 영국에 수출하기 위한 홍보를 벌써부터 시작했는데요. 영국은 2028년 현재 운용 중인 약 110여 문의 AS-90 자주포를 교체하게 되는 만큼 여기서도 훗날 수출 쾌거를 이룰 경우 110여 대의 K9A2 수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K9A2는 2027년 이후 전력화될 예정에 더욱 개량된 K9 자주포로서 지금까지 반자동 방식이었던 K9A1 자주포와 달리 정목표물의 위치 확인, 재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 장입과 사격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무인화된 포탑으로 구성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K9A2 자주포는 발사 속도를 50%가량 높이고 포탄 및 장약의 이송, 장입, 장전, 격발이 완전 자동화될 것이라는데요. 또한 내부에 통제기를 장착 및 탈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장 진단 및 예측 배제하는 시스템이 탑재되며 포강에도 크롬 도금이 이루어져 내구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종수 1명, 포수 2명으로 운용이 이루어지며 돈감형 모듈 장약 및 점화 시스템을 적용해 발사 속도를 분당 9발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보다 더 추후에 이뤄지는 K9A3의 경우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운용 병력이 아예 탑승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조종되는 구조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0km급의 활공탄까지도 함께 운용될 정도로 사거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K9A3의 개량은 2020년대 중반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K9 자주포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대 군사 강국인 이집트에 대규모 수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K9을 구매했던 에스토니아에 육문이 추가 수출되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K9을 도입했던
핀란드 또한 올해 5문, 내년 5문 합쳐서 모두 10문의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게 됩니다. K9 자주포는 지난 2001년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6개국에 600여 문이 넘게 수출되어 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2017년 K9을 24문 도입하면서 추가로 24문을 살 수 있다는 옵션을 넣어두었고, 인도 또한 추가 수요를 생각하고 있어 여전히 K9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K9 자주포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1,700여 문이나 운용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의 비율로 가장 많이 판매된 자주포는 한국의 K9 자주포라고 하는데요. K9 자주포는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는 물론 넓고 광활한 평원, 눈이 가득 쌓인 설원과 덥고 습한 정글, 무더운 사막에서조차 운용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파키스탄과 인도군의 교전 등으로 인해 실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유럽과 호주, 이집트에서까지 K9을 너도 나도 찾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해외 자주포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개량이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K9 자주포가 무기계의 BTS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2차 성능 개량 소요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데요. 우리 육군에 먼저 납품해서 실적을 쌓아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9의 연구 개발과 전력화가 무사히 잘 이루어져 앞으로도 한국 방산 수출기의 첨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